경복궁의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드높았다. 5월의 햇살은 따사롭게 쏟아져 내렸지만 간간히 불어오는 바람은 아직 봄의 끝자락을 놓지 않은 듯 상쾌했다. 여행 블로거이자 법학을 전공하는 휴학생 김하늘은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도 홀로 빛나는 듯한 근정전의 위용에 압도되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용마루 위 잡상들의 익살스러운 표정, 단청에 현란하면서도 조화로운 색감, 박석에 드리워진 처마의 그림자까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지나칠 수 없는 풍경이었다. 와, 이게 바로 조선의 심장이구나. 하늘은 나지막이 탄성을 내뱉으며 카메라 앵글을 조정했다. 조금 더 역동적인 구도를 잡기 위해 몸을 살짝 틀어 근정전 월대 가장자리에 한 발을 올린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어이, 거기! 당장 내려와요! 화들짝 놀란 하늘이 뒤를 돌아보았다. 붉은색 관복에 검은색 익선관을 쓴 젊은 수문군이 험악한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의 명찰에는 일병 박철우라고 적혀 있었다. 박일병의 눈빛은 단순히 규정을 어긴 관광객을 나무라는 것을 넘어 마치 심각한 범죄자를 다루는 듯한 경멸감마저 서려 있었다. 하늘은 즉시 월대에서 내려오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일병의 태도는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는 성큼성큼 하늘에게 다가와 위압적인 자세로 내려다보며 말했다. 몰랐다고 다 용서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신성한 궁궐이고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는 거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도 없고 전통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그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과 세대 전체에 대한 혐오가 묻어났다. 하늘은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나 요즘 젊은 것들이라는 표현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박일병은 코웃음을 쳤다. 지나치다니?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걸려? 당신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는 거야? 신분증하고 카메라 내용 좀 봅시다. 그는 하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고 동시에 그녀의 카메라를 빼앗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잠깐만요. 왜 이러십니까? 사람 살려. 하늘은 다급하게 외치며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주변의 관광객들이 수군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몇몇은 스마트폰을 꺼내 이 광경을 촬영하는 듯했다. 박일병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여자가 지금 규정 어기고 수문군을 폭행하려고 합니다. 모두 증인입니다. 하늘은 어이가 없었다. 명백한 적반하장이었다. 그녀는 법학도로서 이런 부당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은 불리했다. 증거가 필요했다. 하늘은 떨리는 손으로 재빨리 자신의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켰다. 그리고 최대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박철우 일병님의 지시에 따라 월대에서 내려왔고 정중히 사과드렸습니다. 하지만 박 일병님은 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셨고 지금 제 신체에 부당한 접촉을 시도하며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협박 및 폭행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박일병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 역시 하늘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소리쳤다. 뭐? 직권남용? 내가 지금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 중인데 내까짓게 뭘 안다고 떠들어? 시끄럽고 따라와. 순순히 안 따르면 강제로 연행할 수밖에 없어.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하늘은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행동이 과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세운 터라 쉽게 물러서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저는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명확히 고지해 주시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신체나 소지품에 손대지 마십시오. 하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용은 단호했다. 그때 모여든 군중 속에서 한 중년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단정하게 쪽진 머리에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한눈에도 교양이 있어 보이는 여인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역사책이 들려 있었다. 여보시오, 수문군 양반. 아무리 그래도 젊은 아가씨에게 너무 과하게 대하시는 것 같소. 내가 옆에서 쭉 지켜보았는데
이 아가씨는 즉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소.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소?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단단했다. 명찰에는 궁궐 해설 자원봉사자 최민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일병은 예상치 못한 조력자의 등장에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는 최 여사를 한번 쏘아보더니 다시 하늘에게 시선을 돌렸다. 자원봉사자께서는 빠지시죠. 이건 공무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최 여사는 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다. 공무일수록 더더욱 절차와 예의를 지켜야 하는 법이지요. 저 아가씨 말이 맞소. 어떤 규정을 어겼는지 그리고 어떤 근거로 연행하려 하시는지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지요. 여긴 조선시대 형조가 아닙니다. 최 여사의 말에 주변 관광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외국인 관광객 중 하나로 보이는 카메라를 든 젊은 백인 남성도 유창한 한국어로 거들었다. 맞아요. 저도 다 봤어요. 저 근위병이 너무 공격적이었어요. 제 영상에도 다 찍혔어요.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이라고 했다. 박일병의 얼굴은 이제 당혹감과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하늘과 최 여사 그리고 마이클을 번갈아 쏘아보며 뭐라고 소리치려 했지만 마땅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 듯 입술만 달싹였다. 그는 분명 자신이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하늘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박철우 일병님,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이 상황을 마무리해 주시면 저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부당한 강압을 행사하신다면 저는 정식으로 궁궐관리처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단호한 말에 박일병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한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것일까? 바로 그때 다른 수문군 2명과 함께 좀 더 직급이 높아 보이는 수문장 1명이 다가왔다. 그의 흉배에는 다른 수문군들과는 다른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무슨 소란인가? 그의 낮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군중의 소음을 잠재웠다. 박일병은 마치 구원자라도 만난 듯 다급하게 수문장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수문장님, 이 여자가 규정을 어기고 소란을 피우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수문장은 박일병의 말을 가만히 듣고는 시선을 하늘에게로 돌렸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박일병처럼 감정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듯 침착하게 물었다. 아가씨, 자초지종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늘은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조금 전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박일병의 부당한 언행, 신체 접촉 시도, 그리고 자신의 대응 과정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했다. 최 여사와 마이클도 옆에서 하늘의 설명을 보충하며 증언했다. 마이클은 자신이 촬영한 영상도 제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수문장은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아무 말 없이 하늘과 박일병 그리고 증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은 좀처럼 읽기 어려웠다. 하늘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과연 이 수문장은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인가? 자신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 것인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경복궁의 아름다운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문장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박일병.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잠시 내실로 따라오게. 그리고는 하늘과 증인들을 향해 말했다. 소란스럽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잠시 안으로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싶습니다. 하늘은 최 여사와 마이클과 눈빛을 교환했다. 일단 상황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수문장의 안내에 따라 하늘과 최 여사, 마이클은 근정전 옆에 위치한 작은 행각의 사무실로 보이는 곳으로 들어섰다. 박일병은 이미 그곳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사무실 안은 바깥의 소란과는 달리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 벽에는 궁궐 배치도와 수문군 근무 수칙 등이 붙어 있었다. 수문장은 세 사람에게 자리를 권하고는 박일병에게 조용히 물었다. 박일병,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해보게.
정말 저 아가씨가 먼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는가? 박일병은 고개를 숙인 채 우물쭈물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붉었지만 아까의 기세등등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게 처음에는 월대에 올라가 있어서 주의를 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자꾸 반항을 해서 하늘이 즉시 반박했다. 반항한 것이 아니라 일병님의 부당한 언사와 행동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병님의 지시 직후 바로 월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최 여사도 거들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수문장님. 박일병의 언행이 상당히 거칠고 모욕적이었습니다. 젊은 아가씨가 충분히 불쾌감을 느낄 만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할 준비를 하며 말했다. 여기 영상 증거도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수문장은 박일병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박일병 CCTV 확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 증인과 증거가 있네. 다시 한번 묻겠네. 자네의 행동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박일병의 어깨가 축 처졌다. 그는 한동안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더니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실토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과하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너무나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들렸다. 하늘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저것이 진심 어린 반성일까? 수문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박일병, 자네는 지금 수문군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네. 자네의 행동은 개인의 실수를 넘어 우리 군걸 전체, 나아가 우리 군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일이야. 자네는 관광객을 보호하고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지 그들을 위협하고 모욕할 권리는 없네. 수문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박일병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수문장은 다시 하늘과 증인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김하늘 양 그리고 두 분 증인께 먼저 저희 수문군의 불미스러운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박일병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박일병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다시 이었다. 그리고 김하늘 양께는 오늘 겪으신 불쾌한 경험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뿐입니다. 하늘은 수문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다. 수문장님,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박일병이 저에게 했던 인종차별적이거나 성차별적일 수 있는 발언, 그리고 과도한 권위주의적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박일병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수문군들에게도 유사한 인식이 있다면 이는 큰 문제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수문군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직무윤리교육을 강화해 주시길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최 여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하늘 양말이 맞습니다. 수문군은 우리 궁궐의 얼굴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이곳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문장은 하늘과 최 여사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두 분 말씀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저희도 이번 일을 계기로 수문군들의 복무 자세와 의식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권교육 및 직무윤리교육 강화는 물론 외국어 응대 교육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교육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일병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 절차와 함께 반드시 전문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는 박일병에게 다시 한번 엄하게 말했다. 박일병, 자네는 지금 이 자리에서 김하늘 양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게. 박일병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반항심이 조금 남아있는 듯했지만 수문장의 단호한 명령에 어쩔 수 없다는 듯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김하늘 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하늘은 그의 사과가 그다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를 몰아세우고 싶지는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의 개인적인 반성보다는 시스템적인 개선이었다. 알겠습니다.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느끼고 변화하시길 바랍니다. 수문장은 하늘에게 궁궐관리처 민원 담당 부서의 연락처와 담당자 이름을 적어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을 남기고 필요하다면 하늘이 제기할 민원에 대한 답변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무실을 나오자 바깥은 언제 그런 소동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화로운 풍경으로 돌아와 있었다. 햇살은 여전히 따사롭고 관광객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궁궐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의 마음은 복잡했다. 씁쓸함과 안도감, 그리고 약간의 허탈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최 여사가 하늘의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하늘 양, 오늘 정말 잘했어요. 젊은 사람이 어쩜 그렇게 당차고 똑똑한지 나도 많이 배웠어요. 마이클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다. 맞아요. 하늘씨 정말 대단했어요. 아까 그 근위병은 완전히 혼쭐이 났을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에 오늘 일 편집해서 올려도 될까요? 물론 하늘씨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요. 이런 일은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늘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마이클씨. 영상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 사람 개인을 망신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다만 이런 부당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이 조금이라도 바뀌는데 제가 작은 목소리라도 낼 수 있었다면 그걸로 만족해요.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신의 여행 블로그에 어떻게 기록할지 생각했다. 자극적인 폭로나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다른 여행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함께 이 일을 통해 느꼈던 생각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싶었다. 인종차별, 권력 남용, 그리고 이에 맞서는 개인의 용기와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최 여사는 하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다. 하늘 양의 그 마음이 참 곱네요. 분명 좋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혹시 서울에 있는 동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요. 그녀는 자신의 연락처를 하늘에게 건넸다. 하늘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늘 최 여사와 마이클 같은 조력자들이 없었다면 혼자서 그 상황을 감당하기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 세상에는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지만 기꺼이 약자의 편에 서서 용기를 내주는 따뜻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 새삼 위안이 되었다. 일행과 헤어진 하늘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경복궁의 넓은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그녀는 오늘 겪었던 일들을 되새겼다. 처음에는 분노와 모멸감에 휩싸였지만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노력했고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만약 자신에게 법학 지식이 없었다면 혹은 최 여사나 마이클 같은 용감한 증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부당함을 속으로 사귀며 돌아섰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니 아직도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박일병과 제대로 목소리 내지 못하는 수많은 김하늘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목소리라도 계속 내다보면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품게 되었다. 하늘은 향원정의 아름다운 풍경 앞에 멈춰섰다. 잔잔한 연못 위로 비치는 정자의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누군가의 노력과 용기로 지켜져야 하는 것임을 그녀는 오늘 똑똑히 깨달았다. 그녀는 카메라를 들어 그 풍경을 담았다. 오늘 그녀가 담은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궁궐의 모습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부당함에 맞섰던 한 개인의 용기와 작은 연대가 만들어낸 희망,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조용한 다짐이 함께 찍혀 있었다. 며칠 후 하늘은 궁궐관리처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 박철우 일병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정직 15일 및 감봉 처분을 받았으며 의무적으로 인권교육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수문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직무윤리 및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이 강화될 예정이라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늘은 그 답변을 읽으며 복잡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블로그에 경복궁에서 만난 불친절한 수문군,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용기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녀의 글에는 자극적인 폭로나 비난 대신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함께 부당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은 제언들이 담겨 있었다. 글은 예상외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고 그녀의 용기 있는 대처에 지지를 보내는 목소리도 높았다. 몇몇 언론사에서도 그녀의 글에 관심을 보이며 인터뷰 요청을 해왔지만 하늘은 정중히 사양했다. 그녀는 영웅이 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서울에서의 남은 여행 기간 동안 하늘은 종종 경복궁을 다시 찾았다. 여전히 그곳은 아름다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숨은 군들은 이전보다 조금 더 친절하고 세심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대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물론 그것이 온전히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라도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하늘은 다시 법학 공부에 매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표가 하나 더 생겼다. 언젠가 법조인이 된다면 단순히 법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며 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꿈이었다. 경복궁에서의 그 짧지만 강렬했던 경험은 그녀의 삶에 작지만 분명한 이정표를 남긴 것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옳은 목소리를 내다보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 발휘하는 작은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하늘은 오늘도 그 용기를 가슴에 품고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디뎠다.